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뿌리 깊게 이어져 오는 이 미중 간의 갈등이 이번 달 들어서 약간의 갈등 완화 조짐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블링컨 장관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죠. 중국을 방문하면서부터입니다. 중국의 친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그리고 와잉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더불어서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블링컨 장관이 함께 만났다고 하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블링컨 장관의 이러한 방중 일정에 대해서 미중 관계에 근본적인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양국이 모두 올바른 길 위에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블링컨 장관이 참 대단한 일을 했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지난 2월 블링컨 장관의 방중 계획을 무산시켰던 결정적인 요인이죠. 중국의 정찰 풍선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만 않는다면 양국이 경쟁보다는 대화를 우선해 둘 것이라는 전망이 일상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더불어서 7월 초부터는 제닛 옐런 미국 장관이 중국을 또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간밤에 나온 소식이죠. 이 방중 이후에 지난 10월에 발표했던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중 관계에 대한 방향성에 시장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데요. 미중 관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더불어서 미국의 이러한 대중 제재가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반사수혜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 강화, K 반도체 반사 수혜인데요. 우리 기업들은 여기서 어떤 전략을 취해봐야 할지,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는 정말 안 좋은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좋은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힘겨루기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결국에 그 사이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반도체로 좀 포인트를 모아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기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K 반도체에 대한 그런 모멘텀에 대한 부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이라이트부터 볼 텐데요. 우선은 중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최종본이 다음 달에 공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뭐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반사수혜가 갈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 반도체 호재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은 이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다시 한번 압박을 하는 것 같은데 내용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 시장이 비가 상당히 조금 많이 와서 그런지 좋은 듯 싶었지만 결국에는 음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시장이 그나마 좀 버텨줬었던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조금 버텨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버텨줬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왜 이렇게 이제 반도체가 올라갔느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약간 서로 이제 우리 좀 잘 지내볼까라고 하는 스탠스들이 조금씩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방중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또 다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상대로 또 이 독재자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또 중국이 발끈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는 모습 또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두 국가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칼을 가장 강하게 뽑아든 분야가 있죠. 바로 반도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이 히토류, 그다음에 그 외에 광물 자원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무기를 휘두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라는 무기를 뽑아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작년 10월에 이제 AI와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제외하는 수출 통제 잠정 규정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내달 중으로 수출 통제에 대한 것들이 상세하게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최종본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해외에 직접 생산품 규칙을 적용을 해서 미국이 아닌 한국이나 혹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만든 반도체라도 미국산의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사용을 했으면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AI와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제조를 하지 않아서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미국이 혹시나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라고 하더라도 AI와
컴퓨터 쪽의 첨단 반도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는 예측이 되고 있어요. 다만 미국이 계속해서 이 반도체를 어느 정도 무기화해가지고 중국 쪽에 계속해서 제재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현재 상태에서 핵심으로 보여지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반도체 장비 쪽인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에 AI 반도체와 함께 수출 통제에 대한 부분들 결국엔 장비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전면 제한을 했었죠. 작년 10월에. 그러면서 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을 소유한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예 조치를 받았었죠.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또 중국 내에 시설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1년 동안 이제 개별 심사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유예 조치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도체 기업들이 이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장기간 동안 활동할 수 있게끔 어떤 이 한국 내에서 반입 기준을 이제 마련하는 방안들을 또 논의를 해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과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 왔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VEU라고 해가지고 이 명단에 반도체 장비와 목록을 추가하는 형태로 지금 이제 유예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지금 이미 이 VEU 명단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장비에 대해서 이제 유예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이 미국이 제재를 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은 충분히 유예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반사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이 이러한 부분들을 꺼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이 첨단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장비에 대한 유예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계속적으로 이 중국 쪽에 납품을 하고 어떤 이 장비를 통해서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중국의 기술 발전을 우려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협의 사항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VE 명단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되지는 않고 최소한 유예 기간 정도는 연장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한국 기업들에게는 이러한 이제 이 최종본에 대한 어떤 큰 피해는 예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미국이 계속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또 이제 중국이 어떤 이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기술이 개발이 되어가고 있는 뭐 첨단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우리나라 조금 더 쪽으로 이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혜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미중 싸움과 관련해서 국내 피해는 없다라는 점, 그리고 줄타기로 좀 잘 하면서 반사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현장 상황 파악 좀 됐고요. 그럼 두 번째 플로우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 뭐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는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 자체가 역시나 뭐 HBM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잠깐 이미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HBM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점유율을 다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쪽에서 점유율을 53%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이 38% 정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나머지는 뭐 미국 마이크론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사가 거의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대부분의 점유율을 다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이 상승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이유 자체가 4세대 HBM인 HBM3를 양산하는 유일한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고사양의 HBM에 대해서 양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 양산을 시작을 할 예정이라서 SK하이닉스의 지금 최근에 어떤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력도가 있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차세대 이제 D램 규격이 결국에는 이 HBM3에 대해서 이제 또 수요가 많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또 AI 반도체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마찬가지로 HBM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마이크론에 대한 이야기도 또 이제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HBM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이 매력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간밤에 나온 이제 이 마이크론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나 또 기대감을 그대로 끌어올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이 이번에 이제 이 회계연도 기준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50.7% 줄어든 매출을 이제 나타냈죠. 그러면서 37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죠. 순손실이 아직까지 19억 달러 정도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예상했었던 손실치 대비해서 훨씬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론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마이크론 CEO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 업계가 바닥을 통과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치를 잡아주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3분기부터 점차적으로 마진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쪽은 좋은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메모리 업계가 이제 완전히 바닥을 통과했다라고 그동안에는 기대감만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마이크론의 실적치를 보니까 예상치보다도 훨씬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물론 아직까지는 적자가 조금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회복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점차적으로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HBM 수요 증가에 따라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HBM을 또 다 가져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결국에는 굉장히 또 크게 수혜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최근에 어떤 반도체, 이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들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나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 미국의 어떤 중국의 반도체 제재 강화에 대한 부분도 우리나라에는 또 그렇게 크게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좋아질 것이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가 이슈플로우에서 예전에 반도체 얘기할 때 2분기에 거의 저점이 되면서 3분기가 조금씩 나아져 갈 것이다라는 큰 그림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닥을 터치하는 신호들이 좀 더 가시화되고 있는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가 전략이 더 중요할 텐데, 이제 바닥을 통과하는 건지 투자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했었던 이야기는 내달에 미국의 반도체에 대한 이제 이 중국의 제재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최종본이 나온다라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이 결국에는 중국을 상대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반도체가 아마 가장 클 거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달에 과연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제재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HBM 시장이 지금 상당히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점유율은 우리나라가 90% 이상 가져가고 있죠. SK하이닉스가 반 이상 가져가고 있고 삼성이 약 38% 정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HBM에 대한 시장 기대감은 상당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동시에 메모리 업황도 회복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 이제 반도체도 이제는 선별적인 매매가 필요해진 섹터가 됐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냐라고 하면 잠깐 차트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쪽에 대해서 사실 상승이 나온 종목군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오늘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에 따라서 최근에 상승이 정말 잘 나왔었던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아니면은 칩셋 미디어도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B라든지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을 우리가 잡아볼까라고 했을 때 이미 신고가에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역사적인 신고가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단가에 접근을 한다? 라는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시장에 꾸준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너무 과도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반도체 쪽도 무언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굉장히 잘 잡아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라고 하면 예를 들 만한 종목이 딱 오로스 테크놀로지인 것 같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이 수급이 잘 들어가는 모습이 한 차례 나와줬었고, 그러면서 그 수급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뿐만 아니라 샘CNS라는 종목도 최근에 마찬가지로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메모리 업황 회복 기대감, 그 다음에 HBM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제 그동안의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종목들 말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어느 정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HBM에 대한 수요의 기대감이 그대로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HBM에 대한 설비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수혜를 받은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쪽은 무언가 시점을 조금 돌려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눈에 띄게끔 나오고 있으니까 새롭게 업황 회복에 따라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장비 쪽들을 본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HBM의 어떤 이 계속해서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또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고른다라든지 그러니까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은 너무 부담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있는데도 시장을 조금 버텨줄 만한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섹터분들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히려 지금 하락 전환해버렸잖아요.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의 체력은 많이 떨어져 있고 파월 의장이 지금 계속해서 또 시장이 올라가는 걸 원치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시장 환경이다라고 하면 많이 올라가 있는 것보다는 새롭게 올라와 줄 수 있는 종목을 골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관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유지하되 이제는 조금 더 시점을 변경을 해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을 새롭게 좀 찾아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야 반도체 좋은데 이게 올라가서 못 잡겠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또 중요한 또 키워드로 뭐 HBM이라든지 반도체 장비 쪽 그리고 HBM 쪽 종목까지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걸로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슈 플로우는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